예.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백이성 역사 독립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예, 지난번에 뵙고 또 이슈 1번지에서도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백이성 선생님 다시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예. 저보다도 우리 애청자님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내란과 관련된 역사적인 의미를 짚어볼 건데 그 전에 네. 혹시 저희가 일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화배우 조진웅 씨 문제를 좀 다뤘거든요. 예. 이제 참 최근에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심을 해요. 네. 왜 이 시점에 네. 그것도 30년 전에 일어난 자료가 도대체 어떻게 입수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나왔을까?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 그 인기 개그맨 박나래 씨 문제도 터져 나오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예.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겪어보고 당해봐서 항상 정치적으로 뭔가 좀 어려운 궁지에 있을 때 네, 그렇죠. 그동안에는 국정원, 검찰 이 자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법원도 나쁜 놈들하고 지금 같이 어울려 있으니까 예. 이런 자료가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그런 건 아닌가. 또 검찰 내일 모레 해체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장난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예. 그 사실 여부는 우리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뭔가 안 좋은 것을 덮으려고 연예인들을 이용했던 그런 거 혹시 기억에 좀 있으세요? 예, 뭐 있습니다. 예. 뭐 있어요? 뭐 신성우 씨하고. 예. 신성우 씨라고 왜 그 뭐 가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이제 최시라 씨가 예. 파혼을 했다. 어. 라는 뉴스가 예. 어마어마하게 돌았습니다. 1997년도 97년. 예, 7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예. 어마어마하게 돌았습니다. 이때 우리 전 국민의 관심이 신성우 최시라 커플에 다 쏠려 가지고 아무것도 뭐 정말 다른 뉴스는 안 쳐다볼 이 상황이 됐을 때 최고 인기 배우였습니다. 예, 최고 인기 배우와 최고 인기 미남 스타와의 결혼설이 4월 달에 불거졌을 때 다시 한 4개월 만에 파혼 해가지고 뉴스가 됐거든요. 예. 그때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 뭐가 터졌습니까? 2달 있다. IMF가 터진 거죠. 그거를 정권 차원에서 뉴스로 관리한 겁니다. 절대로 먼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신성우 최시라가 그런 식으로 악용을 당했다고. 예. 아하.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한덕수라든지 예. 최상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현역에 있었거든요. 예. 현역에서 국장, 과장 이런 거 하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그랬더니 이거 하니까 맥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돼서라도 또다시 그 수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그 수법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조진웅이라는 사람 하나가 눈에 딱 띄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정치 공작 차원에서 연예인들을 많이 이용했잖아요. 예, 많이 이용했죠. 이선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사실은 그때 김건희 뭐 디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그랬던 시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승리 같은 애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날 일을 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다음에 황하나 씨 같은 사람들도 연예인은 아니지만은 유명인으로서 잘 살아있는데 나의 아저씨 우리의 이성균 배우는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어난 조진웅 씨 사건도 혹시 하고 보십니까? 저는 뭐 혹시가 아니라 뭐 100%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아니 검찰에서 캐비넷을 꺼냈겠죠. 네, 검찰에서 요번에 뭐냐면은 그 장경태 의원이 그 성추행으로 무고당한 사건이라든가 예. 뭐 무고라고 뭐 지금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무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시리즈로 서영교 의원도 뭐 대선 자금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악용당하는 케이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제3탄이 1탄 서영교 해서 불발로 끝나고 2탄 장경태에서 불발로 끝나니까 이제는 조진웅이라는
어떤 그 연예인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균 씨 참 안타까운 그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김승희라고 예. 그 의전 비서관 했던 친구 있잖아요. 예. 그자 자녀 학폭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 덮기 위한 것이었을 거라는 게 가장 유력한 아, 얘기죠.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검찰 쪽에서 이런 것이 흘러나와서 그랬을 것이다. 네. 그러면 검찰이 얻는 게 뭐예요? 아무래도 그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뭐냐면 좀 건실하고 아주 정의파의 어떤 이미지로 인기가 좋은 사람. 그 다음이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찬성 이미지가 강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독립군이라든가 친일 어떤 그를 처단하는 독립군의 이미지,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역사 독립군의 이미지 이런 게 강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검찰이 말하기를 검찰이 기획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노란 놈이야. 이런 어떤 사실 알고 보면 싹수가 노란 놈이야. 이런 이미지를 구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조진웅 씨 하면은 홍범도 장군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죠.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 그 영정 옆에 있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그 유해를 그 모시고 올 때 예. 조진웅 배우가 직접 네. 가가지고 카자흐스탄에 모시고 가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 광복절 경축식 때 조진웅 배우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대표 낭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것은 여기.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예. 뭐 국기를 선양한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맡아왔는데 올해 광복절에 특히 조진웅 씨가 발탁이 돼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이미지를 그냥 더럽게 칠해버리는 그런 작전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조진웅 배우 하면은 대장 김창수. 예. 백범 김구 선생의 어렸을 때 이름이었던 예. 김창수를 그 극화한 영화의 주연을 맡아서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그러한 어떤 이미지 전체를 깎아내려 버리겠다.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친일파를 처단하자는 분위기,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찬성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각종 그 독립군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모조리 깎아내리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네네. 예. 역사학자로서 보는 내란 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어찌어찌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역사 독립군 백이성 쌤이 보는 1년은 어떤 1년이었습니까? 네. 한마디로 깨어있는 시민들이라고 하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끼는 1년이었어요. 예. 예, 정말 12월 3일 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10시 반에 뭐 10시 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10시 23분이라고도 하는데 10시 반에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야 이걸로 이제 끝나는가 보다. 저만 해도요 수원 광교에서 제가 그 몸이 아파가지고 이래 이제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계엄이 일어났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예. 깼거든요. 무슨 소리냐 지금 한마디로 미쳤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간가 국회로 국민들이 몰려드는 걸 보고 제가 혼자서 한 30분 동안 계속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 707 특임단이라고 하는 군대가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총기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맞선단 말이죠. 예. 맞서고 국회 진입을 막고 그 사람들이 경찰과 한패가 돼가지고 국회를 막고 국회의원들이 올라가는 걸 막는데 그거를 막고 국회의원들을 다 올려보내주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 시민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탄핵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파면 촉구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결국 파면되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특검이 통과되고 특검이 수사를 계속하면서 어떤 법원이라고 하는 원래 이 강력한 반대쪽의 이미지가 올라오면은 강력한 이쪽의 이미지도 올라옵니다. 따라서 뭐냐면은 깨시민이 그만큼 위대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하는 빌런이 올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로 예.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런 위대한 일은 노벨 평화상 충분히 받을 만하다. 당연한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노벨 평화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10시 30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 뭐 이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워낙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상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시 23분 12월 3일 10시 23분에 했던 것도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 2, 3. 예, 그리고 이제 한자로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파자 이렇게 한자를 막 이렇게 섞어서 해놓으면은 왕자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12월 3일 10시 30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12월을 한자를 이렇게 합치면 왕자고 3일 10시도 왕자고 30분도 왕자고 이게 왕이 3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야. 근데 이자가 그동안에 김건희는 물론이고 이 무속이나 도참에 빠져 있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날짜를 택일한 것도 뭔가 그 영향은 없었을까 우리가 당연히 의심하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도참에 빠져 있는 자들의 말로 어땠습니까? 도참에 빠져 있는 자들의 말로는 다들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공민왕이 있었고 공민왕 뭐 고려까지 가면은 너무 멀고 예. 조선 시대에 인조 반정, 네. 광해군이 인조 반정을 일으키는 그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광해군이 인조 반정을 일으켰다기보다 인조 반정을 유발했죠. 유발했는데 인조 반정 때 왜 일어났느냐? 이이첨이라고 하는 예. 광주 이씨 출신의 이이첨이라고 하는 대북파의 영수가 너무 지 맘대로 다 해버렸단 말이죠. 우리분들이 잘 아는 그 인목대비를 폐비하고 영창대군을 죽이는 이런 아주 폐륜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이첨이 그 외에도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이 끝까지 이이첨을 감싸 안았던 거예요. 따라서 서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인조 반정인데 이이첨은 항상 자줏빛 고름을 하고 다녔다고. 왜요? 그게 자줏빛이 자기를 지켜줄 거예요. 지켜준다. 정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뭐냐면은 야 니는 무슨 여자냐 왜 자꾸 자줏빛 고름을 하고 다니느냐. 팥색이라고 그럴까? 예, 팥색. 지금 우리 정어리 TV 우리 백운기 앵커님께서 입고 계시는 이것도 팥색이죠. 그 와이셔츠 예. 이게 팥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거를 항상 들고 다녀요. 그 이이첨은 바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자마자 참수당했죠. 그리고 뭐 도참 사상이라는 거는 예. 도저히 그 한 개인과 국가를 책임져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 권력의 한직을 맴돌았던 그리고 권력에서 맨날 탄핵당했던 이이첨으로서는 언제 자기 권력을 잃을 것인가를 항상 걱정하면서 자줏빛 고름을 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럼 오신 김에 지난번에 김건희가 윤석열을 데리고 그 건천궁이라는 명성황후 침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곤영합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네네, 10분 동안 그렇습니다. 있다가 나왔다고 해요. 예.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짓을 했을까 정말 궁금한데 경호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예. 우리 백이성 선생님이 짐작하시기에는 이 자들이 거기에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여기 정어리 TV에도 자주 나오시는 김준영 의원님하고 제가 만났는데 아하. 예, 김준영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방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그럽니다. 그 10분 동안.
방울 소리. 김준혁 의원 지난번에 왔는데 또 방울 소리 얘기는 우리한테 안 하시던데. 저보고 하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 방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누군가 충문을 외거나 제문을 읽을 때에 그거는 암송할 수는 있습니다. 암송할 수도 있고 묵독을 할 수도 있어요. 침묵 속에 읽을 수도 있는데 방울은 어떻게 소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야, 방울을 흔든다 셈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냥 방울을 계속 동당동당 흔들면서 뭐냐 하면은 뭐 어쩌고 뭐 대통령 윤석열 뭐 저 김건희 뭐 이러면서 나올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그 자기들만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겠느냐. 무슨 제사를 지냈을까 궁금하고 왜 하필이면 명성황후 침소에서?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김건희가 자기가 계엄 후에 대통령이 되면 경복궁을 아마 집무실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건희가 대통령 생각을 했어요? 100%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무슨 근거로? 그거 뭐 근거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김건희가 반드시 계엄 후에는 지금 3특검의 모든 결론을 하나로 뭉치면 김건희입니다. 그냥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을 하나로 합치면 결국 김건희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김건희 자기가 권력을 잡을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건희를 위한 내란. 계엄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란이다. 그래요.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 그 정답이라기보다는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참 김건희라는 인물이 참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단한 인물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기는 한데 사실 속강정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자기 그 8월 달에 그 잡혀 들어가면서 했던 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온 국민을 들쑤셔서 맞는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시나가 완전히 가시나가 그냥 온 국민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버렸습니다. 예. 역사가가 일반 역사에 문외한이거나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가다가 겪는 것을 느끼는 건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 백이성 선생님이 윤석열 3년을 쭉 이렇게 하면서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 자들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멸망하는데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였습니까? 있었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국군의 날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때 열병식을 하지 않았어요. 열병식을 할 때 윤석열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나와가지고 김용현하고 둘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망하겠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열병식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데 시진핑은 전체주의 국가예요. 김정은도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러면 일본이 지금 그런 열병식을 합니까? 미국이 그런 열병식 독립기념일 날 열병식을 하나요? 트럼프가 이번에는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나는 트럼프도 내년에 영 이상할 것 같아. 미국이 대통령 탄핵이 되려면 상원에서 그게 통과돼야 되는데 67석의 찬성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까불다가는 67석이 지금은 택도 아닌 소리다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저 사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때 참 섬뜩했지요. 근데 그 짓을 또 2번이나 했어요. 그동안 우리 잘 안 하던 짓을. 이번에 이렇게 내란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참 그 밥에 그나물이고 그놈들이 그놈이다라고 싶은 게 옆에서 직원하고 충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한 놈만 있었어도 이렇게 됐겠나 싶은데 한덕수 그렇죠. 이상민 그렇죠. 박성재 그렇죠. 다들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냥 하시옵소서 이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다 망했죠? 다 망했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린 인조 반정도 광해군 정권이라는 게 대북인의 정권이었는데 대북인 정권들로만 조정이 다 채워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선비들로 봤을 때는 대북인 정권은 극소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극소수로 모든 관직을 다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전부 다 광해군 마마, 당신이 옳습니다. 뭐 전하, 당신이 옳습니다. 이래버리기 때문에 그냥 인조 반정이 일어나기 3시간 전까지만 해도 광해군은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역사에서 추경호나 한덕수 같이 왕의 잘못을 보고도 그냥 입 닫고 잘못하지 않는, 그냥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가장 손꼽는 최측근이라면 어떤 자를 꼽겠습니까? 저는 이첨을 꼽습니다. 이첨을. 예, 이첨을 꼽습니다. 그리고 영조도 그 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좀 잘못한 사람이라고 본다면은 영조 옆에 있었던 문성국이. 예. 예, 문성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름만 있었고 이 사람이 직책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수기 문씨였다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기 문씨가 임신을 2번 했는데 임신을 2번 할 때마다 사도세자한테 가서 야, 네가 내 여동생이 아들만 낳으면 네 놈은 끝장내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문성국이. 사도세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영조는 그 얘기를 듣고도 허허허 하고 웃어버렸던 아주 이상한 역사의 장면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왕도 중요하지만 신하가 참 올바로 돼야.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제일 훌륭한 신하는 누구를 꼽습니까? 저는 오리 이원익 정승을 꼽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 칼날이 목에 들어와도 절대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왕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왕손은 맞죠. 왕의 서자의 4대 손이다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왕손인데 뭐 그런 거 봐주겠습니까? 그런 왕의 서자의 4대 손 이런 거 안 봐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현직을 지키면서도 현직에서 물러나서 유배가는 이런 거는 저는 정치적으로 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직을 지키고 영의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 오리 이원익 정승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이번에 윤석열이가 최근 내어내왔던 참모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비상계엄 선포 안 했어도 우리 죽었을 거다. 네네.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는 턱 밑에 치고 들어왔던 거죠. 예. 민주당에서 10월 달에 12월 달에 계엄이 있었으니까 10월 달에 말이죠.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이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라고 말하는 그거를 육성을 틀지 않았습니까? 예. 녹음 파일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명태균 특검이 만들어지고 김건희 특검이 만들어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자기 계열의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이건 한동훈 이름을 걸고 이거는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먼저 과반수를 넘어서 국무회의로 갔는데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럼 다시 200석이 넘어가면 이게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이거는 내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머릿속에서 계엄밖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역사 얘기할 때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사가로서 공부를 해보셨을 때 그 2가지 명제라고 그럴까?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제 첫 번째 책이 제목이 역사는 반복된다. 아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사가나 역사학자들이 미래를 전망할 때
그건 단순히 예언 차원이 아니고 네. 역사는 반복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경험하고 공부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미래를 전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건데 최근에 이런 전망을 하셨어요. 내년 지방선거 지방선거. 예, 예. 15대 2다. 예. 이런 전망을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예, 제 유튜브 채널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지난 일요일에. 예. 왜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제가 했던 전망인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는 주로 그 역사책의 아주 중국 고전 중에 하나가 자치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통감이라는 건 스스로의 통치를 돌아본다. 뭘 돌아보냐? 감이 뭐냐? 거울 감자예요.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를 거울로 보는 것이죠.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금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처음에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탄핵을 반성하지 않고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당내의 인사들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원내대표가 12.3 계엄을 맞아서 계엄은 잘못됐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가 여전히 계엄은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일으켰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한 거다. 이건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를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일본이 통치를 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논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판사죠. 판사들이 지금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추경호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구속영장도 기각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들 눈에는 소위 민주당을 지지하고 다시 중도층이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넓은 스펙트럼 속에는 저 판사들이 국민의힘하고 짝짝꿍이 돼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가서 강목으로 국회를 부수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투표권이라는 게 있다. 따라서 투표글을 찍어가지고 이 정당을 한번 심판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강력하게 욕구를 드러낸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뭐냐 하면은 역사가 2018년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 그때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한 군데를 무소속으로 나갔죠. 무소속으로 나가야 자기가 당선된다고. 예. 그런 얍삽한 짓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제주도지사까지 완전히 아마 그 민주당 편이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라고 하면은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은 대단히 아쉽습니다만 네.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거기는 저는 그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상당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가면 네. 대구, 경북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꾸 이상한 지역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어디세요? 저는 호남입니다. 호남이십니까? 예, 저는 부산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만 해도 네. 상당히 좀,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왜 그럴까가 아니고 자꾸 저렇게 가면 우리 국민들이 같이 누리는 공통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상식이라고 하는데 상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역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문제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20몇 %라 차이가 나버리니까. 참 안타까운 이게 일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여기 있고 국민의힘 후보가 여기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봤을 때. 글쎄요. 그것도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관심 가는 게 이제 서울, 부산, 경기 뭐 이런 지역이 이제 일단 인구가 많으니까 누가 이것은 떠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될 거다 이런 것도 좀 전망을 해보실 수 있습니까?
이거 참 후보님들의 아니 이름은 뭐 안 밝히셔도 감정이 됩니다. 그거에서 예. 참 그거 하긴 한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한다면은 저는 좀 의외의 인물도 될 수도 있겠다. 예, 의외의 인물. 의외의 인물. 의외의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유는요? 예. 제가 보좌관 때부터 잘 알거든요. 그분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성동구에. 예, 그분. 예,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 예.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기초단체장으로서 아주 압도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백이석 선생님이 누구 보좌관 하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예. 김병욱 의원의 비서였습니다. 김병욱. 예. 김병욱 의원. 예. 지금 대통령 정무비서관하고 네. 김병욱 의원 비서였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미 정은호 구청장님은 구청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2018년 당시에 말이죠. 그러니까 참 저분이 뭘 잘하겠노라고 아니면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분이 뭘 잘할까 생각했는데 잘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잘한대. 그러니까 내가 잘하시는구나. 그러고 있고 지금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페이스북에다 그러니까요. 딱 찍어가지고 정은호 구청장 잘하긴 잘하는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성남시장 했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거 굉장히 정신호다 이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 힘 실어준 거죠. 힘을 전에 한 요 정도였으면 이 정도로 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요즘에는 막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거의 명심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6개월 이제 앞으로 다가온 예. 그 선거에서 엄청나게 이거는 아주 큰데요. 주목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어떤 한강버스 문제, 뭐 서울의 쥐 문제, 서울의 쥐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쥐 문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정은호 구청장이 하면 이런 문제는 깨끗하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장을 제가 뭐 정원호 구청장뿐만 아니라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박홍근 의원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반드시 제가 민주당 의원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TBS 서울 방송, 교통방송. 예, 교통방송 이 문제를 민주당이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시의원이 모두 다 민주당 시의원으로 과반수를 획득해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무임금으로 500몇십일을 가고 있는 이 TBS 문제가 풀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민주당에서 무조건 돼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지사는요? 경기지사는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 작년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이재명 도지사가 먼저 대통령 되기 전에 도지사를 하다가 나온 사람 아닙니까? 하다가 나왔는데 그 조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김동연이라는 분이 올라갔거든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기초단체장에서 국민의힘이 22군데를 모조리 석권하는데도 불구하고 0.15% 차이로 이겼단 말이에요. 새벽의 대역전극이라는 방송국에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도지사, 대통령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김동연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제 마음을 아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유튜브 방송이니까 좀 얘기하는데 경기도 고향에 있는 한준호 의원 같은 예.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젊은 패기로 아주 잘생겼잖아요. 젊고 젊은 패기로 아주 정확하게 경기도정에 도전을 하시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지지하니까 제가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한준호 의원 같은 분이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좀 경기도지사에
활기가 띄어지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지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전망을 해봤지만 윤석열, 김건희 운명입니다.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윤석열은 반드시 제 마음 같아서는 저는 진짜 김윤식 꼴이 났으면 좋겠어요. 김윤식. 예. 그 대한제국 아, 초기에 예. 예. 친일파로 단죄돼 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아주 책형 그러니까 뭐라 국민들이 광화문 사거리에다가 매달아 놓고 이렇게 칼질을 해가지고 죽여버렸던 그 김윤식의 꼴이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그래서 그 윤석열은 사형이고 김건희는 무기징역으로서 예. 김건희는 편안하게 사형을 때려버리는 게 어울리지 않아요. 무기징역으로서 어떻게 징역 한 50년 정도 때려가지고 예. 감옥 안에서 죽어서 나오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라고 그랬더니 희망사항을 얘기하시네요. 아니 제가 지금 판단할 때 윤석열은 사형이 확실합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는 지금 징역 15년을 일단 구형받았죠. 저게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면 조금 더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에서 두 번째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우한 화백 그림, 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뭐 이런 식으로 다 했던 거 그런 거가 뇌물로 다 판단이 되면 이거는 징역 30년을 넘어갑니다. 예. 거기에다가 마약 그 평택하고 묵호항하고 인천항구로 마약을 들여오려고 했던 것까지 다 유죄가 된다면 징역 50년이 넘게 될 겁니다. 조희대 직위원은 어떻게 될까요? 조희대 직위원은 제가 판단했을 때 판사직을 잃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아마 조희대는 구속되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절차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네.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가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고 지 마음대로 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이 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놔두면 왜 대선에 출마했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15년을 받기 싫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조희대도 지금 왜 사법권 독립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계엄의 날에 계엄이 통과됐으면 자기는 계엄사령관 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법원장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사법권 독립을 정식으로 해칠 텐데 왜 사법권 독립을 자꾸 내세우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내란특별재판부를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실패하고 대선에 출마하다가 실패한 한덕수의 꼬라지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가 길을 쓰고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막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는 아이디님이 역사학자는 신뢰가는 예언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글 보내주셨는데 저도 지금 그런 생각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예.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 공부하는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격언인데 네. 지금 이해도 안 가는 짓을 해대는 이른바 극우 역사학자들. 네. 네. 그건 도대체 왜 그런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왜 그럽니까 그자들은? 극우 역사학자라는 게 한 명이죠. 극우 역사학자라는 게 예. 역사를 그 하는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역사학자라고 학자 볼 수 아니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니 그런 분들은 그냥 강사죠. 예. 강사. 예, 그러니까 김영석이는 학자로 볼 수 있습니까? 김영석 씨요. 독립기념관장? 아, 그 사람은 그냥 관료라고 봐야죠. 그래요? 학자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아로테시 자기 기수에게 수장고를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명백한 위법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 면직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딱 보고 있는 걸 겁니다. 뭔가 더 거대한 것이 나타났을 때 더욱더 아주
저 뭐야 이 경상도 말로 꼬랑대를 매겨 가지고 아주 그냥 날려버려야 되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 학자들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어떤 판단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한 번 판단을 잘못해서 그때 당시 서부지방법원에 잘못 쳐들어가 가지고 모든 저 극우 애들이 막 쳐들어가서 부수고 했을 때 서부지방법원은 민주당 책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불거진 사태입니다. 전한길 씨가요. 방금 극우 역사학자들은 왜 그런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잠깐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예. 못 들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부분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정상이 됐습니까? 예. 인터넷이 갑자기 지금 이제 살았어요? 예. 예, 잠깐 버퍼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린 거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역사가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일부 극우 역사가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한 6, 7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동북아 역사재단의 박지향 이사장, 뭐 국사편찬위원회 허동현 위원장, 뭐 한국중앙연구원의 김낙년 위원장 이런 식으로 쭉 봤을 때 결국에는 그 모든 얼굴 마담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이 전한길 씨죠. 전한길 씨는 지리학과 출신입니다. 지리교육학과 출신이거든요. 따라서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모질이 짓을 하는가? 네, 우리들은 모질이. 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뭐 그 사람을 역사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사죠. 그런데 뭐냐면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가 일어났던 올해 1월 달에 맨 처음에 서부지방법원 사태는 민주당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전한길 씨의 자존심에는 자기의 어떤 이론이 틀렸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방아쇠가 한번 당겨진 총알이 끝까지 자기 틀린 방향대로 방아쇠가 당겨지면 그냥 가는 것처럼 끝까지 어떤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결국에 히트치게 되는 것도 결국에 뭡니까? 언론이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엄청나게 띄워주고 예. 그 다음에 또 극우 이런 시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주고 슈퍼챗을 주면서 그 사람을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구독을 눌러주면서 말이죠.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구독도 안 눌러주고 후원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전한길한테는 막 100만 명 넘게 가가지고 얼마 후원해주고 가겠습니까? 구독해주고 난리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참 그 점에 저는 빠져가지고 조금 섭섭합니다. 예. 지금 뭐 전한길 보면은 뭐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막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뭐 사진 하나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건 어딘가요? 중국인 그랜드 캐년인가 미국인가? 예, 그랜드 캐년 뭐예요? 아니야, 그랜드 캐년인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그랜드 무죄. 캐년이네요. 예, 예. 그다음에 뭐 진짜 내란 이재명 추락. 야, 선글라스 쓰고 폼 잡고 있는데 야, 이거 들고 그대로 뒤로 착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 이런 거를 우리가 발을 조금 헛디디는 모양이네요. 예, 예. 이걸요. 근데요.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옆으로 읽으면 이런 사진을 옆으로 읽으면 재밌어요. 옆으로요? 예. 어떻게 해요? 윤석열 진짜 내란. 대통령 이재명. 예. 비상. 그렇구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모양이네. 우리가 이제 저런 거를 좀 고상한 말로 윤어게인 추락. 랄지하고 자빠졌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역사 독립군 백이선 선생님 모시고 역사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는가 그렇게 같이 생각해 봤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간 나실 때 또 예, 감사합니다. 들러주십시오. 예, 많이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정어리몰에서 홍어 광고하는데 홍어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부산 분인데. 그래도 좋아합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예. 이 호남 분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홍어를 자주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홍어 그러면 삭힌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안 삭힌 걸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합니다. 예. 그래요. 예. 아무튼 뭐 그러면은 홍어 먹을 때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한번 와서 감사합니다. 드십시오. 예. 지금 백이성 역사 독립군은 구독자가 얼마나 됩니까? 20만 4천 명이. 20만 4천. 네. 여러분 오늘 백이성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 예. 좋으셨죠? 백이성의 역사 독립군 꼭 한번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우리 감사합니다. 누를 때 같이 눌러주세요. 예. 전환길 그런 것들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